그죠? 그래서 감칠맛 얘기를 감칠맛이야말로 한민족의 중심 맛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깊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한국 사람들은 희한하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짠맛을 속으로 직접 소비 안 하죠. 다 한번 거르죠. 저는 이유가 뭘까 지금 고민 중인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짠맛을 소금으로 소비하는 음식이 딱 하나 있어요. 뭡니까? 설렁탕 곰탕이잖아요. 그 소금도 먹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설렁탕이 그래서 만주적 음식이야. 우리 음식이 아니야. 걔들 이렇게 먹거든요. 만주애들은. 발효 음식이 없으니까. 왜 없습니까? 이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발효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소금까지 한번 넣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 남아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저 같은 정착민족들은 그럴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 많잖아요. 농사 지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발효시켜 먹는 거야. 된장, 간장, 고추장, 젓갈, 김치. 야, 그럼 감칠맛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 제가. 감칠맛이 여러분들 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감칠맛이 일본에 우마미가 있잖아요. 그죠? 5가지 맛이 우마미죠. 우마미의 번역으로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제가 찾아봤더니 우마미는요 1907년인가 8년에 등록이 돼요. 일본에서. 아니네? 근데 19세기에 여러분들 이미 사전에 감칠맛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국 사람들은 쓰고 있던 거예요. 감칠맛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던 거고. 왜? 콩 중심의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오미하고 다른 맛이 있는 거를 분명히 알고 있던 거예요. 간장, 된장 먹으면 짠맛도 아니고 좀 이상해. 그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느꼈냐? 그런 자양분이 많은 맛이다. 그렇게 느꼈던 거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들 고소하다, 구수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고소. 같은 말이에요. 같은 어근이 같아요. 보니까.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자, 첫째는 이 고수는요. 한국어는요. 다 어근이 하나예요. 하나. 하나에서 이렇게 뿌리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고수는요. 향이라는 뜻이 하나 있어요. 일단. 예? 그래서 향을 가진 음식이구나. 된장국은 여러분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수하다 표현하죠. 근데 여러분 과자 먹을 때 기름에 튀긴 과자 먹으면 어떡합니까? 고소하다 느끼잖아요. 차이가 뭡니까? 앞에 지방이 있잖아요. 고소하다가. 그죠? 지방이 들어가서 태운 거, 마이야르반이 일어난 것들은 고소하다고, 지방이 없는 것들은 구수하다잖아. 보니까. 그죠? 근데 이거 어근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 감칠맛이라는 단어가 거의 없어요. 딱 하나 있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선미. 여러분들 우리가 생선 먹을 때 쓰는 표현 있죠? 선어. 그죠? 화로. 쓰죠? 선어가 뭡니까? 숙성된 회잖아요. 숙성된 회. 그죠? 며칠 지난 거. 왜? 얘가 죽으면서 샤오경지 풀리면 뭐라고 합니까? 아미노산이 쫙 나오잖아요. 감칠맛이 나오잖아요. 우리 그때부터. 그래서 선어 아닙니까? 그죠? 선어인데 이 선미라는 단어를 썼어요. 중국에서. 언제부터? 송대에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사에서는 선미라는 단어를 썼고, 그죠? 한국사에서는 고소하다, 구수하다, 감치다, 배지근하다, 개미지다. 이런 단어를 썼던 거죠. 쭉 썼던 거죠. 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본에서는 우마미. 이거는 이제 이케다 박사가 1907년인가 8년인가요? 등록하면서 이제 이게 지금 공인된 건 이때가 아니고요. 어디죠? 20세기 중반 후반에 공인되죠? 공인된 건 안 됐죠? 공인돼가지고 이제 수용체가 있더라. 이게 보니까 진짜 있더라. 이게 진짜였다. 이게 1897년에 나온 책이 있어요. 나온 책이에요. 영어 사전이 있어요. 한영자전이에요. 1897년에 나온 책인데 감칠맛이 아까 1907년인가 8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본에서. 여기에 보면 이게 나와요. 단어가. 감칠맛 나오죠? 테이스트포, 디자이어포. 뭔가 갈망하는, 뭔가 열망하는, 뭔가 이상한 맛이 나오는 맛이다. 사전에 등재되려면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19세기 말에 서양 사람들이 인지할 정도로 이미 많이 썼던 단어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19세기에는 이미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썼을 거 알 수 있고, 예,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감칠맛 나는 음식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음식이 이미 발전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매운맛의 용도 변천이 쭉 있어요. 수렵시대에는 당연히 고기의 누리맛 찾기죠. 뭐 달래 이런 거죠. 산초 같은 거 가지고 넣어서 뿌리면 이제 잡아지니까. 농경시대에는 여러분들 중요한 건데 이게 소금이요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 이론이 절대 아니고요. 18세기 19세기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도 마찬가지고 소금을 대체할 수 있는 음식이 뭐가 있어 따져보니까 매운맛이었어요. 고추가 여러분 들어가는 순간 소금을 능가시켜주네? 소금이 없어서 괜찮네?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들 18세기가 어떤 시대냐? 대동법의 시대고 곡물의 시대예요. 많이 먹으니까는 뭐가 필요합니까? 국물이 필요한데 국물을 그냥 못 쓰죠. 맹국만 못 먹잖아요. 그럼 뭔가 먹으려면 국물이 짜야 되는 거야. 짜지 않으면 먹기 힘들잖아요. 근데
짠 거가 소금이 없어. 소금이 없는 거야. 그럴 때 나온 대안이 뭐냐? 바로 매운맛이죠. 그래서 고추가, 여러분들 우리가 고추가 임진왜란 때 들어왔는데 상용화되는 거는 19세기, 18세기부터예요. 그러니까. 왜? 곡물 때문에. 소금이 더 필요한데 없으니까. 그죠? 소금 대용. 그죠?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쌈장, 고추장, 김치가 나오고, 김치가 통합하죠. 모든 걸 이제.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김치는 여러분들 야채가 있는 거죠. 일단. 그죠? 김치에 뭐가 들어갑니까? 뭐로 만듭니까? 소금이 절이잖아요. 절이죠. 고춧가루 집어넣잖아요. 젓갈 들어가잖아요. 동물성이잖아, 보니까. 동물성, 식물성, 고추, 소금 다 들어갔어. 그러니까 얘가 완벽한 뭡니까? 제2의 주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밥의 민족에, 국물이 민족에 딱 완성되는 게 김치가 되는 거죠. 얘가 되면서 한국인의 밥상이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칠맛이 두 번째 시대가 와요. 어떤 시대가 오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에는 다 담가먹고 된장간도 담가먹고 했는데 20세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본에서 아지노모토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지노모토 나왔을 때 아지노모토를 가장 많이 먹은 민족이 어딘지 아세요? 한국 민족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첫째, 한국인은 감칠맛에 익숙하다. 왜? 된장간장의 민족이었으니까. 두 번째, 국물의 민족이잖아요. 국물에 아지노모토 들어가는 순간부터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 10시간 끓여야 되는데 끓이지 마. 이거 넣어봐 한번. 딱 넣었더니 이럴 수가. 소문이 그냥 끓이면 쇠맛 나잖아요. 그죠? 설분막 나잖아요. 근데 미원 넣는 순간 갑자기 이게 생성되면서 이럴 수가. 그죠? 그래서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가 감칠맛 2.0이라는 거 단어 붙인 이유가 있어요. 그 전에 한국인들이 먹던 거는 기본 감칠맛 1.0이었죠. 이때부터 드디어 감칠맛을 누군가 만들어서 넣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때는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감칠맛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 아세요? 아, 훌륭한 음식 맛. 여러분, 지금 저는 MSG 하면 뭡니까? 한때 10년 전까지 무슨 맛이었죠? 나쁜 놈이었잖아요, 나쁜 놈. 그죠? 먹으면 죽는 놈. 그런 놈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차이나 신드롬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는지 아시죠? 그게 이제 MSG를 넣어가지고 쥐한테 실험했더니 쥐가 막 급살을 하고 막 설사를 경경히 일으키더라. 여러분들 그 쥐가 먹은 MSG 양이 몇 인분인지 아세요? 2만 인분 먹었어요. 2만 인분. 아지노모토가요. 광고가 나오는데 제가 다 찾아봤는데 아지노모토의 감칠맛 두 가지 결합된 건 이 광고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감칠맛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그때부터 설명드릴 건데 지금부터 25년부터 39년까지 동아일보에 무려 아지노모토 광고가요 857건이 나왔어요. 무지막지게 나온 거죠, 보니까. 그죠?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보니까. 그죠? 아지노모토에 등장 광고를 제가 쭉 적어놨어요. 다 있죠, 보니까. 국물 다 들어가는 거 다. 전골. 그죠? 심지어 여러분들 뭐가 들어갑니까? 김치. 여기 만두, 설렁탕, 탕반, 신선노, 장국, 국수, 떡국. 여러분 그냥 우리나라 국물의 민족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다 들어가요, 다. 그죠?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은 그때부터는 맛이 아니구나. 역시 국물 음식은 MSG 없으면 못 살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입맛이 이미 이때 고정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감칠맛은 이렇게 좋은 기록만 나와요. 긍정적인 신호였어요. 그러니까. 그죠? 자, 이제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1950년 전쟁이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북한 분들이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 그분들이 간장, 된장이 필요한데 담가 먹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사 먹어야 되는 시대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샘표가 여러분들 일본 공장을 인수합니다. 그죠? 샘표가 일본 사람들이 떠나잖아요. 45년도에. 인수해서 만든 것들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부터 여러분들, 일본이 만들었던 양조간장. 일본은 여러분들 간장 만들 때 양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은 안 돼. 그러니까 섞는 거죠. 3분의 간장을 섞은 걸 혼합간장. 문제는 뭐냐? 이때 이렇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 화학 조미료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게 비극의 시작이에요. 그 당시 화학은 나쁜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감칠맛 2.5는 어떻게 되냐? 인공합성 핵산이 들어간 나쁜 거예요. 보세요. 좌측에 보면 개선돼야 식산이라는 그 신문 기사가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나와요. 인공합성된 핵산이 주류. 천연식품서 제목 찾아요.
이게 언제 신문 기사냐면 80년이에요. 이제 우리 건강을 찾자. 웰빙, 헬스, 건강, 천연, 내추럴. 이게 여러분들 이 80년대부터 시작되는 거야, 우리가. 그때부터 몰린 게 누구냐? MSG가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장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학 작용이 아닌 음식은 없어요. 그죠? 이게 사실은 이게 90년대까지 오고, 아시겠지만 2000년대 들어서 특히 뭐 과자 논쟁, MSG 논쟁이 엄청나게 격화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음식이 아니 독이다 막 나왔다가 2010년 이후에 이제 결국은 팩트가 있겠잖아요. 팩트가. 지금은 MSG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구나. 이게 결국은 똑같은 화합물이구나. 모든 음식은 화학이 아니면 어떻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사고들이 이제 바뀌고 있는 것들이죠. 한국 음식의 특징이 쭉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설명도 안 할 건데 여러분들 꼭 읽어보세요. 일단 주식과 부식이 굉장히 구분이 돼 있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 이거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나라가 두 군데가 있죠. 한국과 일본. 그죠? 이게 4번도 중요하죠. 한국 사람들 모양보다 맛을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물론 음양의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한국의 특징적인 음식이자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음식 중에 하나가 뭡니까? 비빔밥. 그리고 비빔밥을 더 간소하게 먹는 게 뭡니까? 김밥이잖아요. 그죠? 아니, 그걸 그냥 김으로 싸가지고 먹어버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통합해서 먹는 음식이 발달한 나라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한국인의 음식 기본 구조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곡물, 밥이죠. 여러분, 밥이라는 게 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밥은요, 곡물로 만든 모든 걸 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리밥, 그죠? 잡곡밥, 콩밥, 나오잖아요. 쌀밥 나오잖아요. 밥이라는 거는 곡물로 된 음식을 쪄서 만든 것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 여러분들 뭐가 나옵니까? 국이 나오는데, 국은 짜죠.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얀 밥, 맨밥 드셔본 적 있으실 거예요, 한번. 뭐가 필요합니까? 짠 게 필요해요, 짠 게. 그러니까 국물과 짠 것. 두 개가 결합되면 되게 먹기 쉽잖아요, 그죠? 짠 거 연상해 보세요. 금방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염도가 높은 음식을 경광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런 거였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있죠. 식물성이 필요해. 김치죠, 보니까, 그죠? 식물성이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이 염분은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운 짬뽕, 기름기 많은 라면, 여러분 염도는요 0.2 정도 높아도 사람들이 인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매운 것과 짠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게 짠 것인데 그것에 기름이 들어가거나 매워지면 인지도가 낮아지면서 더 쉽게 먹을 수 있다, 음식을. 그죠? 그래서 한국 음식이 매운 음식이 된 이유가 지난번에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염분에 취하는데 염분을 왜 대체하냐? 왜 대체하겠어요? 그냥 소금 먹으면 되는데 소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소금 굉장히 부족했고요. 여러분들 그 한국인의 음식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다. 밥과 단밥과 짠 국과 매운 김치. 이게 한국인의 음식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영원히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면 깍두기도 있지만 우리 뭐 무김치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그러니까 매운 거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조가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곡물과 야채 음식이 식사가 되다 보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소금과 국물이 필요한 거죠. 국을 후루룩 섞이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이 필요했던 건데 가장 고민 중에 하나가 맹물 마시는 게 힘들더라고, 생각보다 보니까. 그죠? 거기에 소금이나 들어가거나 하면 맛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단양 쪽 가면요, 양주장에 하나 있는데 양주장에 그 막걸리 하나에 500원씩 파는데 한 잔에 옆에 뭐가 놓여 있는지 아세요? 소금 놓여 있고 이쪽에는 깨소금만 팔아요. 그게 술 안주예요. 막걸리 안주로 먹어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먹었는데 깨 이렇게 다져가지고 거기다 소금 섞어서 주는 것도 있고 심지어 소금 먹는 것도 있어. 근데 먹으면 막걸리가 잘 들어가, 되게 보니까. 안주가 돼, 실제로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게 소금이 없으면 먹기 힘들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들이죠. 아까 말씀 18세기가 어떤 시대냐? 안정이 되니까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양반이 되고 싶은 거야. 그죠? 양반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성과 이름을 사는 거예요. 양반 되려면 뭐 폼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갈 때는 자, 갓 쓰고 도패고 나가자. 야, 내가 68대 선 누구야? 어? 그런데 야, 이거 안 되는 거야. 딱 보니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관, 혼, 상제예요. 그죠? 죽고 제사 지내고 결혼하고 이런 거 다 거론상대인데 이게 되니까 뭔가 형식이 필요하잖아요. 그 제사 지낼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였냐? 고기가 필요한데 육고기 힘들어. 가장 좋은 게 뭐냐 그 당시? 어물이에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북어. 그죠? 부산에 북어방 있잖아요. 지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어를 말린 것을 가지고 왜? 개들이가 비린내도 없어. 상하지도 않아. 제사 지나다 보니까 이때부터 어물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어물 새우가. 근데 여러분 어물의 가장 단점은 뭐냐? 금방 상해. 그래서 신선한 거 먹으려면 소금과 얼음이 필요하고, 그죠? 아니면 말려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서 이때부터 소금이 엄청나게 필요하게 돼요. 그런데 당시 다행히 19세기, 18세기부터 소금에 대한 제조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죠. 보니까 점점 왜? 필요가 만든 거예요. 필요가 하니까 만들어서 소금에 굉장히 제조가 발달하기 시작돼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김치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19세기에 또 뭐가 발달하냐면 어업이 맞죠. 어업.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재밌는 기록이 뭐냐면요. 여기 신의주에서 저기 중국 가는 길 있잖아요. 베이징 가는 길. 근데 여러분들 꼭 갈 때 사신들이 갈 때 누가 따라가는지 아세요? 왕실 농장 책임자가 따라가. 왜 따라가냐면 거기에요. 종자 보급소가 있어. 중국에. 거기서 종자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에 종자가 엄청 들어와요. 그 중에 최고의 종자가 뭐였냐? 그 유명한 결구 배추예요. 지금 우리가 먹는 배추야. 그 당시 우리나라 개성 배추는 탁 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맛도 별로 없어. 그래서 왜? 파란 데가 많아. 만들기 힘들어. 근데 결구 배추는 단단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속에 보면 안에도 달아 이렇게 보니까 하얗고 그죠? 파란 게 없고 파란 건 향이 나지만 질기잖아요. 노란 쪽이 좋잖아요. 근데 그 안에 또 더 중요한 게 그 안에다가 뭘 넣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동안 김치의 주가 뭐였는지 아세요? 배추김치가 아니었죠. 무김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김치가 나오니까 무김치가 역할을 다 했어. 그러니까 무는 어떻게 됩니까? 잘라 무채로. 걔는 김치랑 젓갈이랑 고춧가루 어버려가지고 소금 넣고 절여가지고 딱 안에 집어넣으면 얘가 발효를 쫙 시켜. 이게 되면서 완전히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완전히 보니까. 그러면서 19세기 이런 게 만들어지는데, 그죠? 이런 것들이 되면서 한국 음식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19세기에. 자, 양반, 제사, 안정된 사회구조가 만들어내고 두 번째. 자, 이런 게 생겨요 또. 이양법, 대동법. 이게 뭐냐?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땅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땅에다가 두 번 심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뭐냐? 4월 달에 벼를 심어. 그럼 10월 달에 추수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부터 여러분들 보세요. 10월 달부터 3월까지 땅이 비잖아. 이걸 이용을 해야겠어. 어떻게 이용해? 보리를 심자. 그다음에 밀을 심자. 밀보리는 겨울에 자라니까. 근데 문제가 딱 뭐냐? 4월 달에 벼내기 심기 계절하고 예수확하는 게 겹쳐.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양 옮겨 심기예요. 이게 바로 모내기예요. 그러니까 판에다가 쌀을 미리 길렀다가 밀하고 보리 수확이 끝나면 딱 심는데 해보니까 이게 쌀이 좋아. 잘 자라. 그래서 이때부터 이 양법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쌀과 곡물 생산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나라에서 딱 보니까 야, 세금 거둘 때 이제 우리 딴 거 안 걷어. 뭐로 거둘 거야? 쌀로만 거둘 거야. 이게 대동법이에요. 대동. 쌀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이제 서민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쌀을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곡물 섭취가 증가하고 쌀밥 중심에 식사가 나오다 보니까 점점 매운맛 짠맛이 들어가는데 소금 생산이 부족해. 그러니까 소금 생산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를 연구하다 보니까 야, 그 매운 거 있잖아. 그거 넣으니까 소금 들러도 돼. 그래서 그때부터 고추가 공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 고추장이 소금 대용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음식 구조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커다란 있는 거예요. 구조가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매운맛이 나온 이유는 짠맛 상색이 나왔고, 그죠? 그래서 이런 구조 때문에 고추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